대부분 식당 창업하실 때 어떤 걸 가장 무서워하시죠? 큰 돈 들어가는 것들이죠. 뭐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 장비 같은 것들이요. 이게 숫자에 0이 7개 이상 들어가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다 경적서가 나와요. 그래서 비교하고 깎을 수도 있고 실수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근데 정작 사장님의 뒤통수를 때리는 건 이렇게 견적서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견적서가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견적서가 나오지 않는 것들은요, 문 열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창업 후에 한 3달쯤 지나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치기 시작하면 돈, 시간, 노력이 몇 배로 더 들게 돼요. 오늘 제가 그 견적서가 안 나오는 것들 중에 제일 자주 사고가 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드의 비서 박진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곳이 넘는 식당들을 컨설팅하고 수백 곳이 넘는 식당들의 마케팅을 해드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창업 후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견적서가 없는 것들에서 생긴다는 걸요. 보증금은 얼마인지 계약서에 있고, 인테리어도 견적을 받고 공사하고, 주방 장비도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견적서가 있으니까 기준이 생기고, 기준이 있으니 비교하고 비싸면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견적서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업체명 짓는 거, 분위기 연출하는 거, 그리고 메뉴 구성 잡는 거, 이런 것들은 견적서가 없다 보니 기준도 없고 정답표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사장님 마음이죠, 이런 답이 이제 거의 돌아오는데, 이렇게 기준이 없으니까 사장님은 결국 자기 감으로 정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업체명을 짓고 내 취향대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내가 자신 있는 걸로 메뉴를 구성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 내 돈 넣은 가게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게에서 돈을 내는 건 사장님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손님은 사장님 취향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몇 달을 고민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이름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생기는 식당들은 거의 다 이 셋 중 하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업체명입니다. 업체명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첫 번째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가게 이름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정해요. 뭐 내 이름을 넣거나 뭐 할머니 성함을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좋아하는 단어 붙이거나 뭐 어검 좋다고 뜻모를 외국어를 쓰기도 하고, 사장님의 철학을 넣기도 하죠. 이게 사장님한테는 모두 다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손님이 간판 보고 궁금한 건 사장님의 취향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추억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뭐 파는 데지? 어떤 분위기지? 내가 갈 만한 곳인가?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사장님 취향대로 업체명을 지어서 잘 되는 가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게들이 왜 잘 되는지를 정확히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상한데도 잘 되는 거지, 이름이 이상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가성비가 압도적이거나 뭐 자리가 기가 막히거나 단골이 이미 한 20년 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막 업체명 잘 지었다고 매출이 갑자기 2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잘못 지으면 마이너스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름이 이상한데도 잘 되는 가게들의 이유는 뭐 10점짜리 가성비가 업체명에서 깎인 그 점수를 대신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체명이 잘못된 순간 또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간판이 설명 못하면 광고가 계속 또 설명해야 되고, 광고가 설명 못하면 직원이 또 설명해야 되고, 직원이 설명 못하면 손님이 또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손님이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려고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지나가고 기억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이제 순두부랑 된장찌개를 함께 파는 집인데 간판이 뭐 김철수 순두부찌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은 당연히 내 이름이 들어가서 멋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는 왜 김철수 순두부찌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김철수라는 분이 순두부 자체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막 한 30년 동안 순두부만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손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죠. 왜 김철수 순두부찌개지? 이 순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김철수 순두부찌개래, 김철수가 누구지? 궁금하다, 한번 들어가 볼까? 안 이런다고요. 반대로 이제 업체명이 그 시절 순두부예요. 이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죠? 막 감아서 뚝배기, 막 구수한 냄새, 막 어릴 때 먹던 밥상. 이게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업체명만 봐도 손님 머릿속에 이미 밥상이 차려집니다. 이게 업체명의 역할이에요. 제가 막 사장님 이름을 무조건 넣지 말라, 막 외국어 쓰지 말라, 뭐 메뉴 이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연관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봤을 때 주력 메뉴가 연상이 되거나 매장 분위기랑 또 어울려서 연관이 되거나 또 한 번 듣고 남한테 말하기 쉽거나 이래야 되는데, 즉 이 업체명은 사장님이 매일 부르려고 짓는 이름이 아니라 손님이 기억하고 검색하고 남한테 소문내라고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사장님이 직접 못 보는 이유가 있죠. 사장님은 사장님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명을 이미 몇 달째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은 이름이 익숙해져가지고 이상해 보이지도 않아요. 내 이름이 어색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손님은 그 이름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업체명에서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위기인데,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거든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창업할 때 돈을 가장 많이 쓰지만 결정은 제일 개인적으로 하는 게 인테리어입니다. 저는 따뜻한 조명이 좋아요. 요즘 막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식당 인테리어는요, 사장님 집 꾸미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팔 메뉴가 제일 맛있어 보이게 만드는 무대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뉴가 주인공이라면은 인테리어는 무대인데, 많은 식당들이 이 무대로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질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정가랑 일식 코스를 파는데 테이블 간격은 좁고 조명은 형광등처럼 밝고 벽에는 메뉴 사진이 막 빡빡하게 붙어있고, 이러면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손님은 그 가격을 비싸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은 메뉴판 숫자만 보고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뉴가 3만 원이에요. 그럼 그 3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기 전에 손님들은 이 공간이 3만 원을 받을 만한 곳인지부터 봅니다. 뭐 간판, 조명, 테이블, 의자, 그릇, 음악, 직원 복장이랑 말투까지 전부 합쳐서 가격을 미리 계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3만 원이라도 공간이 받쳐주면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만 공간이 받쳐주지 않으면 바가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우리 가격을 손님에게 납득시키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쁜 분위기랑 장사가 잘 되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업체명이랑 한번 이어서 저희가 가보면은 그 시절 순두부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매장에서 당연히 순두부찌개를 팔겠죠? 근데 인테리어가 그냥 무난해요. 또는 뭔가 대리석이 깔려있고 그래요. 그게 따로 놓고 보면은 막 대리석 인테리어가 이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절 순두부로에서 들어왔는데 순두부찌개가 나오는데 막 공간이 그냥 무난하거나 대리석이다? 이러면은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맛없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좀 이제 옛날식 인테리어나 막 목재로 되어 있고 좀 막 옛날 감성이 나오고 분위기가 그걸 받쳐주면은 그 순두부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순두부찌개 맛도 구수해야 되겠지만 공간이 주는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똑같은 삼겹살을 먹어도요, 캠핑장에서 먹는 거랑 집에서 먹는 거랑 식당에서 먹으면은 그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의 인테리어, 분위기, 이거는 우리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역할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장님 감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것도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 한 번 나가는 것 같지만 인테리어나 분위기를 잘못 잡아버리면은 매일매일 매출로 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인테리어 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인테리어 업체는 예쁘게 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팔리게 해주는데 맞추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사장님 매출에 책임이 없어요. 공사 끝나면 관계도 끝납니다. 3달 뒤 저녁 7시에 이 홀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려면 그 시간대 홀을 몇백 번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장님은요, 아직 그 홀을 한 번도 못 보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메뉴 구성입니다. 자, 창업하실 때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것도 잘하는데 애들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술 손님 안주도 넣어야지. 메뉴가 많아야 여러 손님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하나씩 메뉴 구성이 되게 많아지는데 고깃집에서 찌개 넣고 냉면 넣고 돈가스 넣고 볶음밥 넣고 나중에 파스타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든 잘하는 식당이죠.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는 뭘 잘하는지 모르는 식당입니다. 손님들은요, 선택지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답을 원해요. 처음 가는 식당에서 메뉴판을 펼쳤는데 비슷한 게 여러 개 있고 이러면은 선택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집니다. 뭘 시켜야 되지? 괜히 잘못 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직원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기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이 질문이 계속 나온다는 건 직원이 더 친절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메뉴판이 우리 매장의 대표 메뉴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메뉴 구성은요, 3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대표 메뉴고, 두 번째는 시그니처 메뉴고, 세 번째는 수익 메뉴입니다. 자, 대표 메뉴는 손님을 들어오게 만드는 메뉴예요. 설명을 길게 안 들어도 부담 없이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여기서는 일단 이거 먹으면 되겠구나,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가성비가 중요한데, 가성비를 또 무조건 싼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싸도 양이 적거나 구성이 허술하면은 싸게 먹고도 아깝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양이나 재료가 충분하면은 손해를 안 봤다고 느끼니까 대표 메뉴는 사장님의 자부심보다 손님이 가성비 있게 시킬 수 있는 게 먼저입니다. 자, 시그니처 메뉴는 우리 식당을 기억시키는 메뉴입니다. 그냥 대표 메뉴가 여기 한번 가볼까? 이걸 만들었다면 시그니처는 거기 가면 그거 꼭 먹어야 돼,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거든요. 대표 메뉴랑 시그니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대표 메뉴와 시그니처는 달라요. 자, 대표 메뉴는요, 남들에게도 있는 대중적인 메뉴여야 돼요. 그래야지 손님들이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시그니처는요, 남들에게 없는 우리만의 메뉴여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따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수익 메뉴인데, 매출은 높은데 돈이 안 남는 집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뭐 대표 메뉴가 아까 가성비여야겠죠. 이걸 이제 싸게 밀어가지고 손님은 꽉 차는데 인건비 나가고 막 재료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나면은 사장님한테 남는 돈이 없습니다. 손님이 많이 온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남는 구조가 있어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가 낮은 메뉴에 가격만 붙인다고 수익 메뉴가 되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아깝다고 느끼면 한 번은 팔려도 두 번은 팔리지 않거든요. 이제 메인 음식이랑 같이 먹을 때 만족도가 올라가는 뭐 사이드나 여럿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고르게는 세트, 여기에 식사 끝날 때쯤 부담 없이 추가하는 뭐 후식, 직원이 이제 억지로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이 매장에서 그냥 먹는 흐름 속에서 그냥 필요하다고 느껴야 이제 좋은 수익 메뉴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내 개성은 다 버리라는 건가? 아닙니다. 사장님의 취향은요, 식당을 특별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재료예요. 문제는 사장님의 취향이 첫 번째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손님이 왜 우리를 골라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장사가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사장님의 취향을 얻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아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오늘 영상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업체명은 첫 번째 설명이고,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이고, 메뉴 구성은 매출이 흘러가는 길이다. 이 세 개가 한 가지 방향으로 연결되면 손님은 우리 가게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고르고 쉽게 기억하고 남한테도 쉽게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따로 돌면요,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손님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장님한테는 그 가게가 인생을 건 가게지만 손님한테는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간 내 가게니까 손님이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3개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 간판을 처음 본 사람이 뭐 파는 집인지 알 수 있나요? 우리 매장 분위기가 그 간판과 메뉴와 연결돼서 그 가격을 납득시켜주고 있나요? 자, 우리 메뉴판에 대표 메뉴, 시그니처 메뉴, 수익 메뉴가 각자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 3가지에 바로 답이 안 나오시면 지금 당장 그 3가지를 손보셔야 됩니다. 지금 창업 준비 중이신 분들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미 운영 중이신 분들은 이 3가지 중에서 일단 하나만 먼저 고쳐보세요. 3개 중에 우리 가게에서 제일 급한 게 뭔지. 자, 오늘 내용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하나씩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